엑셀 2013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은 이렇게 시작화면이 열리게 됩니다. 시작화면의 구성이 이전 버전과는 다르게 보이는데요. 빠르게 문서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먼저 왼쪽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사용한 항목 리스트가 나타나 있어서 기존에 사용했던 문서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다른 문서를 열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폴더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검색창부터 서식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는데요. 비어있는 문서부터 작성하시려면 새 통합 문서를 클릭하시면 되겠고, 그 이외에 미리 작성되어 있는 서식을 사용하시려면 아래쪽에 있는 목록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서식 파일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목록이 없는 경우 온라인에 있는 서식 파일을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창이 나타나 있네요. 여기에 여러분이 키워드를 입력해서 해당하는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새 통합 문서, 즉 비어있는 문서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이 서식 파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전 버전서부터 비어있는 통합 문서가 열리면서 시작이 되지요. 여러분이 이런 화면부터 원하시게 된다면 엑셀의 옵션에서 이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합 문서의 지금 엑셀 그 2013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리본 메뉴와 달라진 점은 없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제목 표시줄에 있는 화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맨 위에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해서 저장부터 실행 취소, 그 다음에 다시 실행 등의 아이콘이 미리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자주 사용하거나 빠르게 실행하고 싶은 그런 명령들을 추가해 놓고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기존에 3개 나와 있는 아이콘 이외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곳은 여기에 보이는 리스트 중에 선택하실 수 있고요. 기타 명령에서 원하는 명령을 추가하셔도 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아래 나와 있는 도구 모음 중에서 원하는 명령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하는 방법으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일단 파일 탭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탭이 보이는데요. 파일 탭에는 파일의 관리와 그 다음에 엑셀의 환경 설정을 담당하고 있는 옵션 같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본 메뉴의 구성 중에 지금 탭이 보이고 있습니다. 홈서부터 보기를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 명령들은 우리가 탭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탭을 포함해서 전체 도구 모음을 우리가 리본 메뉴라고 부릅니다. 리본 메뉴의 구성은 탭과 그 다음에 클립보드 글꼴과 같은 그룹, 그리고 그룹 안에 다양한 명령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리본 메뉴는요, 사용자 지정 도구 모음으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편집이 가능한데요. 기존에 나와 있는 탭과 그룹에는 추가를 못 하시고요. 현재 그 탭 안에 그룹을 더 생성을 하시던가 아니면 새로운 탭을 만들어서 이와 같은 도구 모음을 따로 만드시거나 해서 사용자 지정으로 도구 모음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위를 보시게 되면 먼저 도움말 아이콘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도움말 아이콘은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들을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명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리본 메뉴 표시 옵션이 있어서 리본 메뉴를 보이게 하거나 숨기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단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계정 부분이 보이고 있는데요.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의 계정과 그 다음에 사진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이름 상자라고 하는 항목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름 상자는 기존의 셀이나 범위에다가 이름을 부여해서 계산식이나 함수식에다가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선택되어 있는 셀의 위치를 주소로 나타내주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수식 입력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식 입력줄은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그 내용이 표시되거나 계산이 이루어진 것에 수식이 바로 표시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이 되어 있는 곳에 그 워크시트 화면은 결과값이 나온다면 수식 입력줄은 바로 그 수식이 그대로 표시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워크시트를 좀 보도록 할까요?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공간을 우리가 워크시트라고 부릅니다. 워크시트 안에는 열 머리글, 즉 A, B, C로 이루어져 있는 열 머리글과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행 머리글들이 보이고 있네요. 이 하나를 우리가 시트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트 1이 되겠습니다. 이 시트는 상황에 따라서 플러스를 눌러서 계속해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트 탭의 이름은 얼마든지 변경해서 통합문서와 상관없이 이름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시트 탭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 스크롤 바가 보이고 있는데요. 그 아래쪽은 우리가 상태 표시줄이라고 부르고 있죠. 상태 표시줄에는 보기 형식으로 나타나 있는 기본, 그 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 그 다음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등의 보기 형식의 아이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더 옆으로는요, 확대 축소 슬라이드 바가 있어서 현재 화면을 계속 축소하거나 확대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슬라이드 바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00%로 지금 현재 화면 보기가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서식 파일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문서를 한번 빠르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파일로 실행하시려면 파일 탭에 가셔서 새로 만들기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좀 전에는 새 통합 문서를 시작하셨고요. 그 밖에 문서가 이미 작성되어 있는 내용으로 시작하시려면 미리 제공되어 있는 서식 파일 중에서 고르셔도 좋고요. 아니면 검색어를 입력해서 온라인 문서에서 찾아오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손익계산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기 클릭하시면 되겠죠? 손익계산서 1이라고 하는 문서가 열렸습니다. 이 문서는 통합문서 1과 마찬가지로 아직 저장되지 않은 그런 새로운 문서가 될 것이고요. 다만 미리 작성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수정하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매출 쪽에 나와 있는 수입들을 이름을 바꾸시거나 그리고 데이터는 다 달라져야 되겠죠. 데이터를 수정해서 저장하시면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한 여러분의 매출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일부 좀 변경해 볼까요? 지역별로 매출을 좀 보도록 할까요? 수익을 낼 수 있는 여러 매출이 있겠지만 전 지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천, 수원, 대구, 부산, 광주, 전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일부 내용 중에서 숫자도 좀 몇 가지 변경해 보겠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의 데이터를 조금 변경해 보겠죠?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미 서식들은 적용되어 있는 그대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입력으로만 해도 충분히 현재의 그 보고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입력되는 내용에 따라서 추세에 있는 스파크라인도 변경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대충 이런 식으로 입력을 다 마치신 후에는 저장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문서를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될 수 있는 문서의 위치와 그다음에 문서 이름을 작성하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컴퓨터를 클릭해서 현재 폴더 중에서 내 문서에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문서를 클릭하시면 문서라는 폴더에 파일 이름을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손익계산서를 얘를 지우시고 지역이라고 추가해 놓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시면은 문서가 저장이 되었고요. 제목 표시줄에 손익계산서 1이 아닌 손익계산서 지역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기존에 그 제공된 문서에 내용만 수정해서 이렇게 원하는 멋진 보고서를 빠르게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